자, 그러면 오늘 문제 여러분들이랑 풀어보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 설명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수업 전에 여러분들 풍성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수업이 더 알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사하고 또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한국에서 지내거나 한국어 공부하시다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이따가 와봄 토픽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더 주의 깊게 듣거나 더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따 질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 내용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설명 들으면서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오늘도 나티님 질문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누구 있던데? 수아님도 질문 있으시네요. 피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피트님. 자,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거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시험 결과가 안 나왔는데, 라고 해야겠죠? 안 나왔는데, 시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리 친구가, 우리보다는 여기서는 내 친구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라는 표현을 한국어 단어에서는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에 보통 영어로는 we, our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통 이야기를 하는 말하는 나와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나와 너가 모두 알고 있고 나와 너 모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붙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하고 있는 내가 학교 학생이에요. 학교 학생.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이 학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말하는 학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라고 말을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분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분들이나 또는 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티님이 설명하실 때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나 이번 시험에 점수가 100점 나올 것 같아. 오, 정말 시험 잘 봤나 봐요. 이번 시험에 점수가 100점 나올 것 같아. 전교 1등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전교의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교 1등 할 것 같아. 전교 1등 할 것 같아. 정말 시험 잘 봤나 봐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겠죠? 자, 이럴 때는 김칫국부터 마시다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상황에서 어느 관용 표현으로 하면 맞습니까? 자, 이거 두 가지죠. 김칫국부터 마시다. 첫 번째, 부터 붙여서 써야 돼요. 두 번째, 빈수레가 요란하다. 어느 관용 표현이 더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우리 친구가, 내 친구, 제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려면 나를 낮춰야 되니까 내 대신에 제라고 써도 됩니다. 내 대신에 내 친구, 내 옷 이런 것처럼 나의 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높임법.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나를 낮춰서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죠. 저의 명사.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토픽 쓰기
2번에 나왔을 때 보통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더 제가 일부러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내 친구 이거를 높여서 듣는 사람을 좀 높여서 나를 낮출 때는 제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전교 1등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그 친구가 아주 자신 있는 분이네요. 이거 다른 분이 댓글 이렇게 다셨고요. 김칫국부터 마시다와 빈수로 요란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속담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김칫국부터 마시다. 그 다음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칫국부터 마시다 라는 속담은요. 자,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때 김칫국부터 마시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친구가 한국의 어떤 대학교에 입학할지 먼저 고민할 때 이럴 때 김칫국부터 마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칫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한국에서 옛날에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주로 고기라던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있죠.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좀 답답해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김칫국 마시면서 정리할 때 김칫국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그러면 김칫국을 마시려면 뭘 해야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밥을 해야 하고요. 밥을 해야 돼. 음식을 해야겠죠? 음식 만들기.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후에 배가 부르니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 김칫국을 마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직 음식도 안 만들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밥 다 먹고 나서 맛있는 고기 먹고 나서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김칫국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기대라고 말은 했지만 거의 확신하고 다음 순서의 일을 기대할 때 주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미 확실히 될 거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확실해 라고 기대하고 다음 순서의 일을 미리 계획하고 미리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밑에 예시 쓴 것처럼 시험 결과가 먼저 나와야 토픽 시험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 결과를 통해서 몇 급인지 상급 이상이 돼야 되죠. 상급 이상이 나와야만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대학교 어디 갈지 정해요. 그런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당연히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급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어디에 갈까
뭐 서울에 있는 곳으로 갈까, 뭐 광주에 있는 곳으로 갈까, 또는 뭐 부산에 있는 곳으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아,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빈 수레라는 것은요. 자, 일단 이 수레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짐을 옮기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 짐을 옮기는 뭐 수단, 도구라고 볼 수 있죠. 뒤에 짐을 많이 싣고 그걸 끌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빈 수레다라는 것은 짐이 없는 수레,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수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수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란하다라는 건요, 시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요란하다, 시끄럽다. 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느 상황에 쓰냐면 이런 상황에서 씁니다. 자격이 없거나 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뭐 능력이 모자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더 잘난 척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설 때, 앞에 나서서 자랑하다 할 때, 이런 경우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비어있는 수레니까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죠. 이렇게 빈 수레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짐이 꽉 차 있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막 이 말 저 말 막 자랑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빈 수레가 아, 시끄럽네, 말이 많네, 말이 많다, 요란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그 다음 단계까지 기대하는 상황을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은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거나 자랑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티님 친구분 한번 볼게요. 나티님 친구분은 공부를 못하는 편인데 점수가 100점이 나올 것 같아, 전교 1등 할 것 같아 라고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속담이 두 가지 중에 더 적절할까요? 티벤매티님 빈수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1등 할 것 같아 라고 자랑하는 면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직 공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1등 할 것 같다라고 말하네, 자랑하네 라는 면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한다 라는 내용이 없었을 때, 친구가 공부 잘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 없이 아직 시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친구가 100점 나올 것 같은데 나 그 다음에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시험 결과가 없는데 시험 결과가 나와야만 이거 전교 1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 수 있는 전교 1등에 대해서 자랑해요. 이런 상황을 놓고만 보면 아, 김칫국부터 마시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마유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두 속담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뭔가 어떤 일의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의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미리서 먼저
다음 단계를 기획하거나 미리 다음 단계를 계획하거나 뭐 기대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시끄럽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상황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어 아니면 제가 알아보는 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티벳메티님이 그럼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겠죠. 자격이 없는데 잘난 척한다, 나선다 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고요. 위에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것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네. 너무 이렇게 나서고 있네.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네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둘 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반대 의미의 속담도 볼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은 실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거나 자랑한다 이런 의미였죠. 수아님, 나는 빈수레가 표현하는 사람이 불편해.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수아님이 예로 쓰신 거, 나는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이 불편해. 이렇게 써야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네. 저 사람은 빈수레가 요란해서 불편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적절하겠네요. 빈수레가 요란해서 상황에 너무 앞서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해서 나는 좀 불편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의 반대 의미의 속담도 볼게요. 반대 의미 속담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익은 벼라는 것은 우리가 쌀 있죠? 쌀이 익으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쌀이 안 익었을 때는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다가 이게 가득 차서 익으면 이렇게 무거워져서 이렇게 굽어져요. 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익은 벼가 반대로, 빈수레랑 반대로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나온 고개 숙이다 라는 것은 겸손하다. 오히려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잘난 척, 자랑 이런 거 하진 않고 오히려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인성이 바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서서 더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경고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이거 볼게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비슷한 관용적인 표현도 볼게요. 관용적 표현으로 헛물 켜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헛물이라는 거는 이 헛물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물 이런 뜻이에요. 이 허가 붙으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물 켜다라는 거니까 가짜 물을 마신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김칫국 마시는 상황에서 헛물 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시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대학교 입학할까 기대하고 대학교 가면 무슨 과를 선택할까 무슨 공부를 할까 기대하는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헛물 켜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관련된 표현들도 좀 봤고요. 또 노비아님이 A는 이근벼가 숙인 사람인데 B는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A는 이근벼가 고개 숙인 듯한 사람이고 B는 빈수레만 요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티벤매티님 든든할 수 있는 다른 믿음직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거의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수아님도 질문이 있으셔서 수아님 질문도 보고 넘어갈게요. 스텔라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문기사 읽다가 이 단어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 단어가 나왔어요.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응하다, 반응하다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자, 볼게요. 자, 1번 뒷받침하다 라는 것은 도와주다. 뒤에서 앞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도움을 주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뒷받침, 뒤에서 도움을 주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뒷받침하다 라고 하죠. 이때 이 도움을 주다 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지지가 응원하다, 그 사람의 생각에 찬성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지지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뭐 필요한 돈을 좀 주고 기부금도 주고 이런 것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되고요. 또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인적 자원, 필요한 일을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도 뒷받침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다 뒷받침하다, 도움을 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 이걸 뒷받침하다 라고 하죠. 자, 보통 뒷받침하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하신다. 아니면 한국에서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뒷받침하신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 뒷받침하다라는 건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공부를 위해 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돈도 주고 학원 다닐 수 있게 돈도 주고 책 살 수 있게 돈도 주고 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 청소라던가 이런 것도 도와주고 또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운전도 해주고 이런 모든 도움들을 다 뒷받침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세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너무 작나요? 자, 두 번째 지지하다라는 것은요 보통 찬성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찬성해서 그 사람을 응원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똑같다. 그 사람의 생각에 의견에 찬성한다 라는 의미로 찬성하면서 찬성하다 앞에 의견, 생각 이런 것들에 찬성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할 때 지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지하다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요. 이번 뭐 대통령 선거에서 뭐 여당은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뭐 여당은 또는 나는 이 후보의 그 생각이나 의견에 찬성해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찬성하고 나도 그 사람에 동의한다. 생각과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똑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것을 지지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요. 뒷받침하다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활동이고요. 지지하다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동의해서 찬성해서 그 사람을 응원할 때 그리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지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에 대응하다, 반응하다 한번 볼게요. 자, 대응하다라는 것은 이 대자가 사람에게 대해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마주보고 그 사람에게 반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주보다 플러스 다른 사람을 반응하다 이런 의미가 합쳐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또는 어떤 상황, 벌어진 상황, 이미 일어난 어떤 상황, 일에 맞게 행동하다.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하다, 직접 마주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직접 마주해서 그에 맞는 행동,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다 라고 하면 대응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응하다, 사람, 뭐 상황, 사건, 일 이런 것들에 마주해서 직접 마주쳐서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응하다, 그에 맞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는 뭐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행동을 보이는 것도 대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반응하다라고 하면 매우 다양해요. 반응하다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뭐 강한 빛이 있어요. 또는 해가 떠요. 뭐 해가 져요. 이게 외부의 달라지는 변화, 외부의 변화에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뭐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도 반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외부의 변화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맞게 행동하다, 말하거나 행동하다 라고 할 때도 반응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반응하다, 또는 외부의 모든 변화들, 뭐 불이 켜졌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어요. 이거 신체적인 변화죠. 그에 맞게 내가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반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반응하다 안에 대응하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응하는 것 중에서 이런 직접 생기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과 직접
마주해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응하다. 이걸 포함해서 다른 모든 변화가 있을 때 반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구분되시나요? 마치기 전에 나티님이랑 이브리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나티님 질문.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내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직장에서 들으셨나봐요. 여기서 산더미라는 단어. 쓸데없다. 무슨 뜻인지 시간이 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더미라는 것은 산처럼 많은 양 또는 많은 어떤 정도 많은 양이 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산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장으로 쓰면 어떤 것이 주어 산더미 같다 또는 산더미처럼 어떤 것이 쌓여 있다, 많다. 그 다음에 서술어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산더미 같다 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산더미는 산처럼 어떤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더미가 어떤 물건의 그 모습을 더미라고 하고 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운틴 의미이기 때문에 산처럼 어떤 물건이 많다, 어떤 상황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쓸데없다 한번 볼게요. 쓸데없다. 쓸데없다는 중요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앞에 나온 이 일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꼭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별로 필요성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을 때 쓸데없다라고 하죠. 보통 그 한국어 말하기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쓸데없는 소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 없는 말. 가치 없는 말. 들을 필요 없는 말. 이거 쓸데없는 소리.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산더미는 어떤 것이 매우 많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쓸데없다 라는 것은 앞에 나온 주어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선생님 손쉽다 간단하다랑 비슷한 뜻이에요 물어보셨는데요. 손쉽다는 그쵸? 간단하다 비슷하죠. 간단하고 매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쉽다 어떤 것을 하기에 어떤 일을 할 때 간단한 일, 쉬운 일을 손쉽다 라고 표현합니다. 손쉽다 간단하다 또는 그 일이 매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수아님 질문.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드나들었다. 오, 이거 잘 쓰셨어요. 어떤 장소, 화장실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행동을 반복할 때 드나들었다 할 수 있죠. 이 문장 맞는가요? 맞습니다. 딩동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잘 쓰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나티님이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이 문장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이 태산이라는 것은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태산.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높고 큰 산. 그러니까 많다라는 뜻이죠. 아까 산더미와 똑같아요. 산더미. 그래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태산과 산더미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